남자가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립선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정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여성 유산균과 남성에 관한 논문은 없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당장 여성 유산균을 복용해 보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임을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부터 원래 먹던 일반 유산균을 중단하고 여성용 유산균을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한 알씩 일단 먹고 그 뒤부터 두 알씩 복용해서 총 15일 정도를 먹어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 먹고 여성형 인간이 되는 건 아니겠죠? 저희 집사람이 싫어할 건데. 어렵게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저는 30정을 모두 복용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먹고 나서 7일 정도는 약간 속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변도 약간 묽어지는 것 같았고 부글거리는 그 느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좀 괜찮더라고요. 먹었던 음식 때문이었는지 유산균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장 쪽으로는 별로 복용 기간이 짧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크게 좋은 건 모르겠고, 오히려 제가 전에 먹던 유산균을 끊어보니까 전에 게 참 나에게 맞았었던 유산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나서 결론은 남자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다행히 제가 여성형 인간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성 유산균은 없는 걸까요? 남성 유산균은 신체 구조상 여성의 유산균과 같은 역할이 어렵습니다. 여성용 유산균의 효과 이유는 유산균이 항문을 통해 이동으로 질내에 정착해서 유익한 역할을 하는 건데, 남자는 사실 이동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기도 하고 전립선이나 요도에 미생균총이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성에게 여성 유산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남성이 전립선에 좋은 것을 찾는다면 소팔메토나 아연이나 셀레늄, 오메가3 등을 섭취하시고 일반적인 장 유산균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 유산균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질문들을 모아 전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유산균 자체가 질 항문을 통해 질 내부로 전달되다 보니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먹는 영양제는 유산균의 부용제나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있고 오염의 문제나 변수들이 많아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의약품으로 된 질유산균이 따로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넣으시는 이 질정 형태의 유산균은 지노프로정이라는 질정제가 있고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꼭 처방이 필요한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참 많이 주시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단 장이 건강해야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야 또 질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 유산균도 아예 질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RC14 GR1 균주를 사용한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여성용 유산균 편에 말씀드린 HN001과 LA14 다니스코사 균주 쓴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 유산균주들은 장 유산균에도 쓰는 균주들이라 겸사겸사 드실 때는 오히려 이 균주가 들어간 제품들을 드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이 자로 같은 이 균주들이 나에게 참 잘 맞는다, 이런 분들은 자기 전에 이 여성용 유산균을 드시고 오전에 일반적인 유산균들을 드시면 좋을 것 같다. 시중에 나온 제품이 보통 한 10억 정도 되죠. 근데 이 임상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20억에서 40억 정도를 가지고 했어요. 제 생각에는 자로 10억제잖아요. 처음에는 7일 정도를 한 알씩 먼저 드시고 설사나 변비나 부작용이 없는지 체크한 후에 괜찮으면 2배에서 4배 정도 늘려 드셔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후에 나중에 좋아지면 유지 용량으로 한정 정도 꾸준하게 드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임산부가 여성 유산균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데 결론은 됩니다. 2016년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락토바실리오스 람노소스 GR1과 락토바실리오스 루테리 RC14의 투입으로 이 임신한 여성의 스트랩토코커스 감염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을 했습니다. 즉, 인부에 대한 임상도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 태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나중에 태어날 때? 임산부가 태아의 아토피 예방이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 때문에 먹는다면 그냥 저는 일반 유산균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유산균들이 그런 연구 결과들은 더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산부는 우선적으로 일반적인 유산균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 생성이 감소되니까 그러면 질내 점막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쉽게 위축성 질염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진류상균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폐경 증상 자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안 드시는 것보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좀 중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균주가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다른 균주로 변경해 본 후 반응을 살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건 여성 유산균뿐만 아니라 일반 유산균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용량을 좀 줄여 먹어보거나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면 유산균 복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성 유산균은 장기 복용 시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유산균은 치료의 목적으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염이 있을 때만 먹는 것은 아니다. 미리미리 예방의 목적으로 먹는 것이 좋고 못해도 수개월 이상 장기 복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성 유산균은 공복 시 먹는 것이 일단 좋고요. 일반 유산균도 드시는 분들은 여성 유산균을 자기 전에 일반 유산균을 오전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복용하게 된다면 절대 같이 드시지 마시고 항생제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뽑아서 하나하나 이 전부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굳이 궁금하지 않은 것까지 전부 알려드리는 리틀약사의 TMI 컨텐츠는 여러분의 댓글에서 시작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더 많은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리틀약사의 블로그에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